안녕하십니까, 모브르 채널의 오토백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컨텐츠에 줄을 이루는 바이크였던 슈퍼커브 사고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크게 났어요. 나름대로 사고는 좀 크게 났었고, 바이크는 데미지가 많아서 결론적으로 폐차를 했고, 저는 가벼운 타박상으로 해서 2주 만에 완쾌를 했습니다. 제 진단서나 이런 걸 봤을 때 가벼운 경미한 타박상 정도로밖에 나오지 않았고, 외상이나 골절 이런 부분들은 전혀 나오질 않아가지고 좀 다행이었죠. 후유증이 남을 것 같지도 않고 정말 빠르게 완쾌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그 영상 올린 이후로도 사실 걱정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사고 처리에 대해서나 제 이제 상태에 대해서 좀 빨리 올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요. 지금 이제 사고 난 지는 한 달 정도 되어 갑니다. 한 달 정도 되어 갔고, 한 2주 반 정도 사고 처리하는데 소요가 됐었습니다. 이제 저도 오랜만에 이제 사고가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당황을 조금 처음에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이 사고가 정리가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좀 상세히 안드려야지 여러분들도 추후에 사고가 났을 때 그래도 덜 당황하고 더 쉽게 처리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일단은 제가 사고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어요. 최대한 당황하지 않으려고는 했었는데 막상 사고가 닥치니까 그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나눠볼게요. 일단은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사고 직후에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로 봤을 때 의식이 없으면 그냥 눈을 뜨면 알아서 웬만한 건 다 처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식이 있느냐로 봤을 때 일단은 의식이 있다고 봤을 때 사고 직후의 처리와 사고 처리 직후의 처리가 끝난 후에 또 다른 처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게요. 사고 직후의 처리에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이 의식이 있으니까 내 쪽 보험사, 상대방 보험사, 그리고 119에 연락을 하십시오. 119는 단순 경미한 사고 같으면은 부르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부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다시 한번 쪽 보험사, 상대방 보험사, 119 이렇게 네 가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본인이 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주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변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5분에서 10분 내로 그 상대방 보험사든 내 보험사든 112든 119든 도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순서대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보험사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험사 거의 동시에 도착을 해서 그냥 쉽게 한꺼번에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불렀으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보통 보험사와 112, 내 쪽이든 상대방 쪽이든 상관없어요. 두 보험사랑 112에다가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를 전달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다. 말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사고 직후에 가지고 있는 기억으로 사고 경위를 전달하잖아요. 최초 발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최초 발언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신중하게 얘기하고 그럴 것도 없었어요. 정확하게 정지선에 멈춰져 있었고 신호등 빨간불이었고 뒷차가 와서 그냥 박은 거기 때문에 100대 0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한마디, 사고 경위를 전달하는 이 첫 한마디를 되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119도 오셔가지고 이제 저의 상태 여부를 이제 상해 여부를 좀 판단을 했죠. 뇌출혈은 없는지, 어디 골절은 없는지, 외상은 없는지, 그리고 언어소통 가능한지. 오토바이 사고 같은 경우는 일단은 헬멧을 썼는지 안 썼는지부터 물어봐요. 그리고 의식이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그리고 그거 관련해서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 구급차를 타고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력으로 이동하시겠어요? 아니면 119 차량 타서 이동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볼 텐데 본인의 상태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끝나면 사건 접수 번호가 나올 겁니다.
지금 제가 하나 띄워 드릴 거예요. 이렇게 사고가 접수가 완료됐다. 그리고 사고 접수 번호는 요거다. 이 사고 접수 번호를 가지고 병원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겁니다. 이 번호만 불러주면 알아서 병원은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해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거나 계산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고가 난 직후예요. 사고가 난 직후. 몸이 많이 안 다쳤다 하더라도 병원에 가야만 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사고 경위를 전달하는 진술은 나중에라도 번복하지 않는 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사고 추후 처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대물, 물건에 대한 보상, 두 번째가 대인, 사람에 대한 보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은 대물부터 말씀드릴게요. 대물 같은 거는 일단 사고 접수가 되면 오토바이의 경우 가까운 센터나 원래 거래하고 있는 센터에다가 연락을 하셔서 오토바이 이동 및 그리고 수리 견적을 뽑아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오토바이 센터에서 어느 정도 수리가 필요한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견적서가 나오게 되고, 수리 견적서가 나오게 되고, 이제 세 번째로 수리 견적이 나오게 되면 보험사 측에서는 그 견적서를 가지고 손해사정사가 확인을 합니다. 이 오토바이가 이만큼 망가졌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 맞는 건가, 너무 부풀려서 청구되진 않았나 라고 금액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요. 그리고 이거에 맞춰서 협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리를 할지 아니면 수리를 하지 않고 탈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중고차이다 보니까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이게 사고차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시세 하락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산정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 금액적인 부분에 산정이 되죠. 오토바이 얼마나 망가지고 고치는데 얼마가 드는지, 그리고 사고차가 되면서 얼마나 시세 하락 손해가 있는지를 파악이 되면 이거를 또 과실 비율에 따라서 얼마를 보상금으로 줄지를 결정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00대 0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에 대한 보상금과 그냥 오토바이에 대한 보상금 전체를 그냥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중고차 시세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맞춰서 받았고요. 그리고 이 과실 비율에 맞춰서 보상금이 결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보상금이 나오게 됩니다. 대물은 오히려 간단한 편이에요. 견적서만 나온다면, 그리고 보험사 측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너무 허무맹랑하거나 터무니없지만 않는다면 견적서 자체가 되게 오토바이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눈탱이 치려고 그러는 견적서가 아니더라도 공임이나 각계 부품에 대한 수리, 그리고 그동안 쉬는 동안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토바이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처럼 계속 금액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공임이 특히나 많이 들어가게 되죠. 대물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거나 힘들 필요는 없어요. 오토바이 센터한테 위임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손 정도에 따라서 이거를 수리를 할 거냐 아니면 수리를 하지 않고서는 돈만 받을 거냐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폐차 시에도 이제 파손된 바이크가 잔존 가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뒤에서 박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이제 차대가 휘었고 이 차대는 재생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폐차를 시키는데 엔진 부분이랑 앞쪽은 되게 멀쩡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잔존 가치를 오토바이 센터에서 인정을 하고 본인들이 매입을 해줬어요. 그 가격은 비밀입니다만 원래 오토바이 가격의 한 10분의 1 요 정도가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복잡하게 넘어갑니다. 두 번째죠. 사람에 관한 건 이거는 본인이 얼마나 치료를 받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합의금, 위자료 달라집니다. 일단은 대인 같은 경우는 사고 직후에 병원으로 갈 겁니다.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사건 접수 번호를 가지고서는 병원에서 알아서 접수를 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병원 치료를 하고 진단서를 끊어주는데 이때 진단서를 꼭 발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단서 처음에 받고 나서도 나중에 계속 다닌 다음에도 몸이 아프다,
그러면 정밀하게 검사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때마다 진단서는 꼭 받아두세요. 이게 추후에 보험금 적용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진단서까지 발급받았다고 치고 병원 치료 받았다고 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통원 치료를 하든 입원 치료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통원 치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통원 치료 하시면 되고, 입원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입원하셔서 어차피 사건 접수 번호 갖고서는 모든 게 청구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통원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뭐 교통비라든가 약국에서 들어가는 약값 있죠. 요런 거는 잘 챙겨 두셔야 돼요. 그것도 보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실 비율에 맞춰서 합의금과 위자료가 발생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100대 0이기 때문에 뭐 과실 비율 자체가 없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좀 잘 나온 편이었고, 다친 데가 얼마 없어서, 그리고 뭐 입원을 하지도 않았고, 좀 상대방 측 보험사랑 굉장히 협의를 잘 봤습니다. 나는 그렇게 많이 다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고 났다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 다만 그거에 맞춰서 내가 치료비는 얼마 나오진 않을 테니 대신 합의금,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네가 줄 수 있는 만큼 얘기해봐라 라고 할 때 상대방 보험 측은 100을 얘기하지 않아요. 100을 줄 수 있어도 한 70에서 80 정도 얘기할 겁니다. 저는 그냥 그 정도에서 수긍을 했어요.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70에서 80% 정도를 제시한 것 같아서 저는 수긍을 했습니다. 이게 과실 비율이 100대 0이니까 저는 그나마 쉬웠는데, 과실 비율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조금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요거 하는데 저는 뭐 2주 반 걸렸지만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요거는 치료 기간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대인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상대방 보험 상품이 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무슨 말씀이냐면, 뭐 한도, 뭐 보상 범위가 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 원이 될 수도 있고, 요거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는,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면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 상대방 보험사들끼리도 얘기를 하고 하니까 조금 이게 좀 더 많이 나오고 과실 비율이 서로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은 이게 지지부진 길어지긴 하는데,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케바케인 것 같아요. 저같이 좀 빠르게 나온 경우도 있고 과실 비율이 서로 인정이 안 돼서 오래 끄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선에서 하시고 이게 정말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금감원의 힘을 빌리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여부를 계속 보험사랑 확인을 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게 일 처리가 빨라요. 솔직히 뭐 몸도 아프고 오토바이는 망가졌고 돈 들어가 있던 많고 막 되게 힘들고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최소한의 손해로 돈을 조금만 주는 방법만 고민하다 보니 의견이 안 맞아서 지지부진 끄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오래 끌면 끌수록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긴 해요. 근데 그것도 한계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대놓고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게 100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보험사 측에서는 100은 오바다. 우리 쪽에서 제시하시는 금액은 뭐 한 50이나 60이다. 거기서 10에서 20 정도 더 붙여서 그래 우리 60에서 80 요 사이에서 우리 합의 보자. 그러면 보험사 쪽에서도 길게 안 가고 60에서 80 오케이 70으로 갑시다. 요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금액만 제시하지 않는다면 보험사 쪽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해줄 거예요. 만약 요구한 금액이 터무니없잖아요. 보험사 쪽에서는 진짜 가차없이 거절할 겁니다. 요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은 좀 상세하게 그래도 알려드렸어요. 뭐 사고가 났다고 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보험만 들어놓으셨다면, 그리고 사람이 정말 크게 다치지 않으셨다면 원만하게 처리가 되고, 보통 뭐 2주에서 한 달, 뭐 치료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정도면은 사고 처리가 거의 완료가 될 겁니다. 사고가 난 순간에 당황하시더라도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사고가 안 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항상 조심히 운전하시길 바라고, 저같이 뭐 뒤에서 박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피하기가 정말 힘든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걸리게 됐고, 다만 이제 장비들을 다 갖추고 타서 이렇게 몸에 외상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뭐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사고 났을 때 제 기억으로는 KTM을 타시는 라이더 분께서, 오프로드 저지 입으신 라이더 분께서 사고 처리하는데 좀 도움을 주셨어요. 괜찮냐 경찰 오기 전까지 계속 같이 있어 주시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찰 차량 구급차도 그분이 불러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바이크 사고가 이렇게 길 가다가 보인다면 같은 라이더의 입장으로서 가던 길에 좀 잠시만 멈추시고 사고가 정리되는 걸 도와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오돌이 여러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 영상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이제 처리하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지만, 뭐 사고라는 게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걱정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